안녕하세요. 차세대 안드로이드 개발 언어 코틀린 시작하기의 권태환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MVP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MV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MVC를 사용함으로써 이점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개발 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은 뷰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보니 코드 양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과 코드 복잡도가 높아질 수 있다. 뷰와 모델 간의 결합도가 높다. 이러한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코드를 깔끔하게 작성을 한다면 유지보수가 어려울 일은 없겠죠. 마지막으로 모델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보고 싶지만 UI를 위주로 한 테스트 코드가 가능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조금 어려워도 테스트 코드 작성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구글에서도 MVP를 통해서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 그에 맞춰서 오늘은 MVP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예제 코드는 5번째 브런치인 MVP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MVC의 단점들에 대해서 MVP로 했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MVP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좋겠죠. MVP는 1990년대 초기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공개한 패턴입니다. MVC와 다르게 MVP는 모델과 뷰의 간의 결합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운데가 컨트롤이 아닌 프레젠터입니다. 프레젠터를 기준으로 뷰와 모델이 완전하게 분리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림만 봐선 어려우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MVC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에서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MVP는 뷰에서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이를 담당자인 프레젠터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뷰에 대한 처리는 뷰에서 일어나겠지만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뷰에서 프레젠터로 전달을 하고 이를 업데이트 뷰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뷰에서 처리하는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뷰의 형태를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프레젠터는 뷰에서 전달받은 이벤트를 처리하고 이를 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뷰와 모델을 이어주는 역할이 주요 역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모델은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캐시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MVC에 있는 모델과 동일하고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정리는 뒤쪽에서 하고요. 먼저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VP의 단점은 MVC에서 얻었던 이점과 반대인데요. 클래스 하나만으로 전체 코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MVP는 모델과 뷰가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를 프레젠터가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제시하는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인터페이스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뷰와 프레젠터는 1대1 관계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양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역시 메소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메소드 카운트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멀티덱스를 사용을 해 주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안드로이드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MVP 패턴의 복잡한 구조를 좀 더 알기 쉽게 접근해 보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VP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정리한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뷰와 프레젠터, 모델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이벤트는 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냥 안드로이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온클릭 리스너가 바로 뷰에서 일어나듯이 MVP 역시 뷰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뷰에서 프레젠터로 이벤트를 전달을 하는데요. 프레젠터는 뷰에서 요청한 이벤트를 받아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요. 그걸 다시 뷰로 전달을 하고요. 뷰는 처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UI 갱신만 합니다.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클래스가 2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뷰는 완전하게 뷰만 생성이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서치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뷰와 컨트롤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고요. 프레젠터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거나 뷰와 모델 간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작성한 MVC 코드를 MVP로 한번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실제 코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MVC로 작성한 4번째 브런치를 5번째 브런치로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메인 코드들과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MVP에 대한 샘플이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바에 대한 부분은 프레젠터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임플리먼트를 별도로 정의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컨스트럭터를 정의하고 이를 프레젠터와 뷰를 상속받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정의 방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컨스트럭터를 정의한 다음 프레젠터를 생성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틀린의 액티비티는 다음과 같이 코틀린 액티비티를 추가를 해주시면 매니페스트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선 기존과 같이 MVC로 작성했던 set onClick listener와 아이템 초기 리스트 가져오는 방식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add items가 정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프레젠터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컨트랙터 접근 방식인데요. 다음과 같이 뷰와 프레젠터가 존재를 합니다. 뷰에서는 프레젠터에서 UI 갱신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add items과 adapter notify에 대해서 정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레젠터는 다음과 같이 get items에 대해서 추가를 한 상태이고요. 뷰에 대해서도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은 뷰는 다음과 같이 override 돼서 정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get items 역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 주었는데요. 기존 프래그먼트에 존재하는 add items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음의 코드에 정의를 해 주었는데요. 사이즈가 50보다 작은 동안에만 다음의 코드가 동작을 할 테고 add item 도 역시 일어나게 되고요. 모델에 대한 데이터 정의가 완료가 되면 어댑터 노티로 전달을 해줘서 뷰에서 갱신이 일어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프레젠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ar로 정의를 하고요. 프레젠터라고 선언을 하고 컨스트럭터에 프레젠터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직접 접근하셔도 되지만 저는 인터페이스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객체를 선언을 해줍니다. 프레젠터의 샘플 프레젠터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코드를 먼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add items를 프레젠터에 get items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러면 위에 건 주석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add items도 역시 날려도 되겠습니다. 플로팅 버튼을 눌렀을 때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get items에 아이템 카운트를 정의를 해줄 텐데요. 샘플 어댑터에 아이템 카운트가 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0, 아이템 카운트 또는 널인 경우에 0으로 리턴을 해주라는 정의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프레젠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제 코드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뷰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뷰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프레젠터에 아까 등록하였던 뷰를 정의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this로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implement 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add item과 adapter notify를 정의하라고 하고요. 여기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add item과 adapter notify를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add items는 기존에 add items에 있었던 샘플 어댑터에 add item 해서 인덱스를 넘겨주게 되고요. 그리고 어댑터 notify 같은 경우에도 샘플 어댑터가 notify를 처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UI 갱신이 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를 하게 되면 최대 50개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MVC 코드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작성된 메인 프래그먼트인데요. 여기서 다음과 같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임플리먼트가 추가가 되었고요. 바로 컨트랙터에 있는 뷰에 대한 정의가 추가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프레젠터가 또 추가가 되었고요. 프레젠터를 초기화를 해주고 현재 자기 자신을 뷰라고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샘플 어댑터의 add items와 notify 데이터 체인지 부분이 get items 호출하는 부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get items로 이동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뷰에다가 add item을 처리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adapter notify를 하게 됩니다. 어댑터 노티파이가 일어나면 기존에 있던 노티파이 데이터 체인지가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set onClick listener 역시 다음과 같이 기존에 6줄이었던 코드가 다음과 같이 한 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카운트를 측정하는 부분도 역시 프레젠터에서 처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개 하단에 있는 add item과 어댑터 노티파이에 대해서는 프레젠터로부터 전달받는
콜백이 2개가 추가된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MVC 코드를 MVP로 변환해보는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MVP 2번째 시간인데요. 아직까지 모델 정의를 별도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모델을 분리하는 과정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아키텍처를 100% 적용하진 않고요. 간단하게 모델을 분리하는 과정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